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구르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중국어의 양질의 영양소를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종합 비타민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종합 비타민이네요. 네. 네, 종합 비타민처럼 든든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들어 있던 중국어 다 깨워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먹어야겠습니다. 부탁해요, 쌤. 자, 오늘도 그리고 또 반가운 분 한 명 오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또 이제 이 프로그램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본인이 생생한 이제 중국 진출기를 얘기하셨던 분인데요. 네. 2년 차쯤에 화웨이 회장님 런정페이 뭐 네. 공부했던 그... 그 런정페이 회장님이 통역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와. 엄청 떨리셨겠다. 솔직히 많아서 더 반가운 이향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도 계속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요새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제가 요즘은 좀 일복이 좀 터진 것 같아요. 오. 요즘 제가 여러 팬미팅사라든지 뭐 중국 홈쇼핑 그리고 또 최근에 면세점 홍보 영상까지 찍으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와. 근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건 이거가 유일하거든요. 차이나 그래요? 코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방송 출연하고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네요. 오늘 제가 제대로 제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향주 씨까지 파이팅 하시니까 더 든든한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한 게 네. 있거든요. 그 국경대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부모님이 좀 오셨나요? 근데 두 분이 오시려면 비행기랑 뭐 그러게요. 호텔이랑 해서 못 왔어요. 그냥 저 혼자 입학하고 졸업했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입학해도 부모님께서 입학식에 잘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네. 네. 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페인팅 같아요, 이거. 네. 그림이에요? 색깔별로 막 네. 나오는 거죠? 사람이 잘 있어요. 보이는데요? 오, 사람이에요. 어머.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좀 안다고 하고 싶죠. 네. 네. 몰라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여러 번의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열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지금 보신 저 사진이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따라온 그 학부모님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뭐 보러 갔던 거 알겠지만 그쵸, 네.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뭐 포구 쏘가가지고 집에 못 가서 이제 뭐 제공해 주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학교 강당과 체육관에서 쪽잠을 마다 않고 온 학부모들은 바로 이 신입생들의 학부모인데요. 네, 대단해요. 자녀의 대학생활 초기 적응을 좀 돕기 위해서 학교에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걸 자처하신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자녀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친구들하고 싸우지는 않는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보고 부담될 싶은 것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너무 이렇게 막 노숙까지 감행하니까 네네네. 강당에 이렇게 침구까지 준비해 준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또 특히 원래 중국이 또 거의 한 가정에 한 자녀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열이 엄청나게 그렇죠. 뜨거워요. 저 북경대 입학할 때 거의 그 큰 학교에 다들 부모님이랑 같이 다 입학을 할 정도고 또 그 북경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숙사가 그럴 거예요. 4년 동안 기숙사 룸메이트가 변하지 않아요. 네. 4년 동안 같이 꼭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학생들 잘 지내라고 정기적으로 뭐 과일을 보내준다든지 하면서 많이 학교도 둘러보고 그거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 향수 교육열이. 씨가 상대적으로 좀 외로우실 수 있겠네요. 저는
당연히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뭐지? 뭔가 유치원 입학할 때는 부모님이 와봤지 거의 다 혼자 대학인데, 다니자면서 맞아요. 아 역시 중국이구나.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이제 유별난다는 생각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정만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줄리안 씨 뭔가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근데 작가님, 줄리안 씨 오늘 여기서 자고 간다고 하니까 담요 한잔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大家好，这里是中国密码，我是 줄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이나꼴입니다. 저는 줄리안입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宝梅，欢迎收看中国密码。 最近天气很好. 요새 날씨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진짜 약간 자전거를 타가지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시구나. 맞아요. 더울 때는 很热不想工作. 더울 때는 很热不想工作. 근데 또 날씨가 좋으면 天气很好不想工作. 뭐 하나 들으면 늦다네요. 그냥 계속 不想工作예요. 날씨 좋으니까 두 분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어요. 那大家跟我一起去汉语旅游吧。那大家跟我一起去汉语旅游吧。 여러분 지금 괜히 오프닝에 여행 얘기 꺼내셔가지고 방금 페이쌤이 우리 다 같이 중국어 여행을 떠나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어 너무 가실까요? 좋네요. 웃으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겪어온 페이쌤은 저희를 어르고 달래면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페이쌤이 말씀하실 때 해석은 좀 안 됐지만 이상하게 대충 그런 뜻일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진짜 여행 느낌 많이 나게 스탬프 모으기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예요? 스탬프 모으기, 왜 경주 같은 유명한 관광지 가면 도착하는 곳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딱딱 찍어주잖아요. 우리도 의문대명사 스탬프를 한번 모아보는 건 어때요? 네. 첫 번째로요. 자, 첫 번째 의문사인데요. 요거 쉐이 무슨 쉐이. 뜻이었었죠? 누구? 네, 우리 이제 이걸 쉐이. 가지고 닌슈쉐이. 맞아요. 쉐이. 하나하나 좋은 문장들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大家今天的主人公是谁?大家今天的主人公是谁? 네. 여러분, 네. 大家今天的主人公是谁? 뭘까요? 뭘 것 같아요? 今天的 오늘의 오늘의 주인공 이 뭘까요? 주인공? 주인공?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치 들리죠?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주인공. 주인공 네. 슈쉐이. 아.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요새 유행하는 오늘 밤 주인공을 맞아요. 할 수 있겠는데요? 今天晚上的 완전. 公是我的我是 가능하구나. 재밌다. 아 역시 페이쌤이 그 알려주는 문장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네. 今天的主人公是谁? 네, 제가 대답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今天的主人公是我们今天的主人公是我们 우리입니다. 네, 우리입니다. 네. 大家今天的主人公是谁?主人公是谁?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문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었지요? 什么? 셔마. 맞아요. 什么, 什么, 무엇 혹은 또 무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쉐이 누가 한번 멋진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이제 그건 기억이 좋아요. 나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션머로 해서 니차오 션머 민츠. 오, 맞아요. 아주 니린 기본적인 뭐니? 문장이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문장이죠. 네. 我叫황 마오메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중국어 배운 지 7개월 차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老师今天我们学什么? 아, 셔머가 들어간 네. 매일매일 쓰시는 문장이죠. 이렇게 네. 셔머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문장이 나오다니 그렇죠. 진짜 두 분 센스가 이미 페이쌤 제자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저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 페이쌤에게. 저에게요? 네. 떨리는데요. 네. 老师 네. 我们中国密码是什么节目? 아, 네? 너무 중고 미마 나왔고 네. 셔머 제무 이게 굉장히 대답하기가 뭔가 심오하면서도 중요해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저한테 하신 질문이 차이나 코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질문 주셨어요. 중요하다. 我们中国密码是什么节目?对大一青年来说很有帮助的. 네. 헌빵. 예, how 이런 거 이럴 때 들었어요. 그냥 그 알아들은 좋다, 것처럼 뭐 이런 그냥 거 막 같은데. 이렇게 예. 아하. 어때요? 좋죠, 좋죠. 시. 네, 네, 네. how. 네. how. 네.
그렇죠. 우리 차이나 코드는 모든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我们中国密码是什么节目？什么节目？ 잘하시는 거 이거 무슨 글자였죠? 这是什么? 날. 날은 어디? 어디? 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谁来? 그게 기억나던 것 같아요. 我们 차이자 차인 现在 망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我们现在 在哪儿? 现我在们现在在哪儿? 네. 我们现在在哪儿? 네, 무슨 지금 뜻이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줄리아의 심경이죠. 네. 우리 여기 우리 어디? 지금 어디야? 우리 지금 어디지? 같이 뭐 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생각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두 분 어휘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매번 네. 그냥 하나만 알려주면 바로 그 센스 있게 답변이 나오는 게 어쩜 그렇게 얕은 중국어 단어로 깊은 문장이 나. 사실 이거 중국어 정말 단어.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렇죠. 매일 하는 표현인데. 불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잼과 같다고 없을수록 많이 발아야 된다는 뜻. 네, 생생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아세요? 왜요? 因为我们是人才 와. 오! 因为我们是人才 와. 오! 인정. 런차이. 네. 근데 야. 정말 우리 보미 씨는 런치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저한테 왜인지 아세요? 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그 다음 의문사가 오! 왜거든요. 네. 为什么? 맞아요. 왜什么 이게 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什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어 문장 여러 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통역을 한번 중국어로 알겠습니다.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아, 문제 없습니다. 네, 전문 통역사 앞에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통역을 주름을 해보도록 잡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름 한번 하도록 잡아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왜 저를 좋아하세요? 당신은 왜 저를 좋아하세요? 你为什么爱我 아이고. 와, 당신은 왜 저를 사랑하세요? 为什么爱我?为什么喜欢我? 두 번째, 당신은 왜 중국어를 배우세요? 你为什么学汉语 너무 잘하시는데요. 3번입니다. 당신은 왜 중국 가세요? 당신은 왜 중국 가세요? 你为什么去中国 답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죠. 맞네요. 네 번째는 당신은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당신은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네네. 你为什么没有女朋友 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왜 저를 보고 이게 질문인데 왜 저를 보고 이게 대답하시는 거죠? 질문하신 거죠? 저희도 모르게 동공이 좀 움직였나 네. 봐요. 네.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는 네, 아니고요. 네, 네. 네. 다른 진도 나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现在在哪儿? 진짜 날. 나 누구가 여기 어디고? 당신은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네네. 你为什么没有女朋友你为什么没有女朋友 이게 뭐였죠? 아, 怎么 이게 怎么 어떻게라는 뜻이었죠? 怎么 그럼 문장 만들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먹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려면 怎么怎么吃 맞아요. 怎么吃 치 조금 길게 쭉 빼볼까요? 怎么 怎么吃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요리는 어떻게 먹나요? 这个菜怎么吃?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하다는 做. 그럼 이어볼까요? 怎么怎么做?怎么做?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말해요? 怎么 맞아요. 怎么说?怎么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이제 용한유 전뭐 주어 이제 이게 맞아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라는 네, 말이었죠. 用汉语怎么说? 네. 어떡해요? 필쌤, 줄리안이 용한이 전문쇼를 알았는데 이제. 그렇죠. 계속 물어봐야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보이는 것마다 용한이 전문쇼, 용한이 전문쇼. 맞아요. 그럼 제가 이거는 정말 비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라해보세요. 네네. 용한이 怎么说?用汉语怎么说?用汉语怎么说?用汉语怎么说? 이거는 그냥 모든 표현에 그냥 뭐 이거 저거用汉语怎么说?那个用汉语怎么说? 맞아요. 너무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진짜 같아요. 엄청 늘 것 같아요. 진짜. 이제부터 주변 친구들이 많이 귀찮겠어요. 페이스는 저는 안 받고요. 用汉语怎么说?用汉语怎么说? 이거는
그러면 저희 의문 대명사 콜렉션 스탬프 5개 다 받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谁, 누가, 음. 什么, 무엇을, 그리고 날, 어디, 그리고 为什么, 왜, 그리고 怎么, 어떻게까지 5개를 모았는데요. 이제 6화 원칙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죠? 언제? 맞아요. 네, 그래서 러쉬 언제 용하니 좀 쉬어. 네, 이제 이렇게 우와. 힘들어졌어요. 네. 자, 스탬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 마지막 스탬프 한번 채워볼게요. 6번째 의문사는요. 4글자예요. 왜 길어요? 진짜 다시 크네요. 발음해볼까요? 什么时候? 什么时候? 잘하시네요. 什么时候?什么时候? 한 번만 더. 什么时候?什么时候? 네, 이게 가장 길어서 마지막에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제일 그래요? 자주 쓰고. 네. 뭐 솔직히 영어로 네. 이제 물론 이제 말하면 짧지만 4글자잖아요. 네. W-H-E-N. 그래서 4글자네요. 그래서 4글자네요. 그럼요. 물론 이제 발음이 그냥 when 이거는 when 션마스 하는데. 하우인데 W-H-E-N 네, 해가지고 똑같네요. 똑같죠. 네, 션마.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죠. 什么时候?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 그래요? 단독으로 그냥 when 하고 물을 때는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什么时候? 언제? 什么时候? 네, 언제? 什么时候? 근데 언제 중국 가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뭐 언제 운동하는지 물어보려면 우리말 어순 그대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자, 향주 씨에게 좀 부탁을 네. 해볼게요. 우리 언제 중국 갈까요? 你什么时候去中国？你什么时候去中国？你什么时候去中国? 그러면 이제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을까요? 라고 질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향주 씨에게 물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我们什么时候吃饭？我们什么时候吃饭？我们什么时候吃饭?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네. 셔머시호 길기도 하고 사실 한자도 좀 복잡해서 친해질 것 같진 않았는데 막상 사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어 복습을 줄리안 씨가 정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좀 의문이 드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줄리안 씨는 언제 중국어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으려면 줄리안, 你什么时候学汉语? 오, 발음도 너무 발음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네. 저한테 공격하시니까 오늘 바로 대답이다. 그 당황스럽지 않고 네. 제가 대답 정말로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싱지우 그래서 슈에 한위 저는 금요일 날 이제 그렇네요. 중국어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在哪儿? 나이 종겁이만 저는 종겁이만. 차이나코드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저의 이 셔머시호 공격도 척척 받아내다니 저도 또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什么时候? 什么时候? 잘하시네요. 단독으로 그냥 when 하고 물을 때는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什么时候? 什么时候? 네, 우리 언제 중국 갈까요? 你什么时候去中国？你什么时候去中国？ 줄리안 씨는 언제 중국어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으려면 줄리안, 你什么时候学汉语? 싱지우 그래서 슈에 한위 저는 금요일 날 이제 그렇네요. 중국어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在哪儿? 나이 종겁이만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를 다 모아봤는데요.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의 한 문장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직장인 분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는 말을 준비했어요. 네. 향주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향주 씨. 네. 老板，我们什么时候下班？老板，我们什么时候下班？ 알아들었던 것 老板， 같아요. 我们什么时候下班？ 중요해, 이거 제일 중요해. 네. 와 이거 진짜로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은 열심히 지금 외울 것 같은 바로 멘트였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이다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네. 퇴근 관련된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겁없는 우리 보미 씨가 뭐 사장님한테 퇴근 도대체 언제 하냐고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 老板,我们什么时候下班? 좋습니다. 네. 네, 什么时候 말고요. 什么时候? 아, 什么时? 네, 지금 뭐라고 했나요? 이성이야. 什么时候? 네. 老板,我们什么时候下班?什么时候下班?什么时候? 네. 이성이 안 될 때는 살짝 웃으시면 돼요. 한국, 맞아요. 来来来,맞아요. 什么时候? 네. 한국, 来来来,什么时候? 네. 언제 퇴근해요? 什么时候下 우리 班? 언제 퇴근해요? 네.
안녕하세요, 샤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진짜 이제 당연히 직원으로서 물어봤지만 저는 이 라오반의 우리 사장님의 대답 많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한우 씨 좀 라오반의 입장으로서 한번 대답. 啊，네. 我们今天准时下班吧。 오. 我们今天准时下班吧。 준슈? 가오라오바. 준슈가 무슨 뜻일까요? 준씨가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네. 제때. 제때 그때 칼퇴하자는 뜻이에요. 칼퇴하자. 네. 와. 좋은 사장님이신데요. 그러게요. 가오라오바. 아마 진짜 사장님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업무가 없고요. 不是老板，不是老板。 네. 准时下班 발음해 볼까요? 시작. 准时下班. 下班 우리 알고 있고요. 准时리 때를 딱 맞춰서 준시에 퇴근하자. 시간을 딱 준해서 퇴근하자라고 해서요. 우리말로는 칼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때 눈치 없는 우리 줄리안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우리끼리는 다 칼퇴하기로 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뒷북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뒷북 칠 수 있을까요? 我们今天准时下班吧? 이때 준씨가 포인트잖아요. 네. 그때 딱 해야 되니까 준씨. 准时? 네, 준씨下班吧.我们今天准时下班吧? 네. 와, 我们今天准时下班吧? 네. 와, 너무 간절한데요? 진짜 반 봐? 지금 퇴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여태까지 배운 표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할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칼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칼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갈대를 외치면서 한번 다음 코너로 갈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칼퇴. 칼퇴. 네. 갈대는 있고 힘듭니다. 우리 칼퇴를 약간 외치면서 좀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럼 제가 라오반 외치면 네. 우리 칼퇴합시다 라고 한번 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라오반! 准时下班，准时下班。 대륙을 뒤에 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줄리안 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혹시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 일단은 마시는 거 꼭 챙긴 것 같아요. 녹차 꼭 챙기고 그리고 아침에 약간 건과류? 견과류? 견과류. 네.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약간 뮤즐리, 약간 시리얼 같은 걸 해가지고 요거트랑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역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꼭 챙기는 게 유제품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중국의 유제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통계 자료를 게시하는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중국의 8대 식품을 꼽아서 순위를 게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알아봤었던 식품회사 와하하, 마오카이, 칭따오, 캉시푸를 비롯해서 오늘의 주인공도 이 8대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는 워낙에 유제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멍류. 네, 멍류. 멍류의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품 회사들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니 멋지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상위권 뽑았던 거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중국인들 대상으로 네네. 이 문제가 재밌어요. 호감도가 낮은 국내외 브랜드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낮은.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회사인데요. 네, 근데 이 두 기업이 우리가 워낙에 잘 아는 기업인데 우선 국외 기업으로 1위가 맥도날드가 뽑혔고요. 그리고 중국 국내 브랜드로는 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멍류가 뽑혔어요. 네, 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아이러니했는데요. 그러게요, 진짜로 약간 이게 완전 국민 대표 브랜드인데도 또 이렇게 약간 이제 인지도 낮은, 저희 호감도 낮은 데서 이제 뽑힌다고 하니까 네.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이게 중국에서의 멍류가 갖고 있는 인지도이자 인기이자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분히 궁금증은 더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름 멍류그룹. 1999년 1월 출생. 그동안 많은 회장님들의 일대기를 들으며 눈물을 훔쳐왔는데요. 네. 이 멍류의 류건성 회장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현상을 체험하게 되죠. 진짜? 류건성 회장은 1958년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없던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된 그를 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원에 팔아버리죠.
그를 입양한 집은 유 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를 입양한 양부모는 그에게 생명의 뿌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건성이라고 짓게 되죠.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의 일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양어머니가 세상을 뜬 데 이어 20살이 되던 해엔 양아버지까지 잃게 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공화신세가 된 것입니다. 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의 사투가 이어지던 그때 다행히 한 목장에 취업을 합니다. 바로 이 우유 회사가 이리우유의 전신인 후이민 우유식품이었습니다. 아. 이리우유는 훗날 중국을 대표하는 우유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네. 유건성은 이곳에서 이를 악물고 일해 이리우유에서 우유병 닦는 일부터 시작, 조장, 주임, 부공장장, 공장장을 거쳐 생산 담당 부서장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잘 나가던 중 그는 하루아침에 이리우유에서 해고됩니다. 네? 석연치 않은 이유였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그는 이듬해인 1999년 먹류우유를 창업합니다. 이리우유 시절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 수십 명이 함께했고 먹류는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을 대표하는 우유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와. 동종 기업을 평균 하루에 하나씩 초월하는 엄청난 속도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창업한 지 4년 만에 중국 경제 인물로 선정되며 단숨에 분유업계 2위 자리에 앉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이후 꾸준한 인기로 중국을 대표하는 우유업체가 된 먹류. 구구절절했던 과거사만큼 앞으로 먹류가 그려나갈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쭉! 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회장님의 과거사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던 시절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되게 고생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네. 그 파란만장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지금의 유건석 회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회장님을 정말 그 꺾을 수 없는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성격, 또 강한 인내심과 그 강인함은 모두가 인정한다고 해요. 네,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이 먹니우 제품 참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역사가 이렇게 짧은 기업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리유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랍네요. 네. 지금은 두 회사가 되게 완전히 극강의 라이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최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업, 먹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근데 중국인들이 좀 평소에 유제품을 많이 먹나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유제품 코너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네. 그리고 중국 가면 거의 우유들이 이제 멸균팩으로 포장이 그렇죠. 많이 돼 네. 있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 6개월짜리도 많고, 아이고. 네, 3개월짜리도 많고, 그 안에서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멸균팩이 되어 있어서 멸균이 된 상태에서 그만큼 오래 보존이 가능한 네. 거야. 예. 약간 저 궁금한 게 벨기에 가면 우유 맛, 선호하는 우유 맛 좀 다르고 또 스페인 맞아요. 가면 또 우유 맛 좀 다르고 또 달라요, 프랑스 가면 또 좀 달라요. 다르고 또 밑가면 맞아요. 다르고 예, 예. 한국 왔을 때도 제가 우유 맛 한국 진하죠. 되게 약간 맛이 특이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저는 좀 밍밍한 맛이랑 좀 진한 맛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멸균팩 같은 우유는 좀 약간 밍밍해요, 맛이. 멸균을 워낙에 많이 해서 밍밍한데 네. 또 이제 그렇게 강하게 멸균 안 한 제품 생우유도 요즘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생우유 맛은 저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우유의 맛을 네, 버라이어티하게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들어보니까 먹류에서도 다양한 이제 우유 제품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200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엄청나죠? 네. 이 많은 먹류의 제품들 중에서 좀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한데요. 꿀 버터 칩처럼 좀 유행이 됐던 제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항상 히트친 거는 정말 많고 요즘 정말 유행하는 건 트론스라고 밀크 디럭스라는 정말 고가 라인의 네. 정말 럭셔리 우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유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우유로 선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프리미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우유가 그 젖소들이 그냥 나온 젖소가 아니라 내몽고에 그 지도 위도상으로 우유가 가장 맛있는 젖소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목장에서만 나오는 우유가 이 토론스 우유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만든 우유 맛은 거의 뭐 세계 우유
뭐 품질 기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고 그래서 확실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우유라는 게 참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솔직히 우리가 기업 리포터 통해서 들었던 게 9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 현상을 가르켜 아예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먹류 속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제 먹류 속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 놀랄만한 성장 속도에 한 몫을 한 게 있었어요. 먹류의 독특한 마케팅 방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명 우주 마케팅이었다고 합니다. 우주 마케팅이요? 그렇죠. 2005년도에요. 최초의 중국 우주선, 유인 우주선이었어요. 네네. 션조 5호가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션조 6호가 발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발사 장면이 TV에 생중계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동시 시청자가 자그마치 5억 명이었다고요. 동시에. 네, 동시 시청자 수가. 그래서 그때 주간 방송 사용했던 그 CCTV에서 광고 단가로 책정된 금액이 자 5초에 2억. 5초 이요? 2억 원이고 15초에는 3억 5천만 원, 그리고 30초에는 7억이에요. 많이 싸지네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이런 비싼 광고댁에서 이제 먹류가 광고를 해서 그때 엄청난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주선 발사 생주 당시에 약간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먹류가 이제 중국 우주선의 대표 우유다, 전용 우유입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보내면서 엄청난 히트 쳤다고 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주인들에게 평생 우유 제공하겠다는 이제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마케팅을 추진한 것이 류건성 회장이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좀 도박과도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중국인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무사 귀환할 거라는 좀 믿음을 갖고 추진을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추진력 덕분에 회장님에게 별명이 생겼는데요. 이 별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로켓 속에 달리는 한 마리의 소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네. 또 중국인들의 아까 그 비호감 순위 1위를 네. 기록했다고 네,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좀 독특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먹류가 처음에 정말 빠른 성장을 했고 네. 또 이제 1위에서 나와서 이제 또 창업에서 나온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기도 얻고 또 그만큼 우유 맛도 좋고 정말 좋은 평을 받았는데 네. 아 너무 빠른 성장을 했나요? 이제 식품 업체로서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도 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류라는 기업이 생기면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키워드를 알아보기 전에 바뀐 거 있었죠? 네, 네.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알면 기업이 보인다. 네, 먹류라는 기업명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나요?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네. 네, 안 물어보시나 했는데요. 먹류는요, 이름이 되게 간단해요. 먹류의 멍자는요, 네이멍구. 네이멍구라는 네몽고라는 지역의 그 몽자와 네, 먹류 할 때 그 몽자 같은 글자예요. 즉, 네이멍구에 있는 소들이 그 만들어낸 신선한 우유다. 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먹류에 대해서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줄리안 씨, 어떤 것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소식부터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소식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멜라민 우유의 저주입니다. 멜라닌 우유요? 네, 아마 정말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그 우유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게 그 공업 비용으로 네. 저기 그 화학 물질인 네네네. 이제 메라닌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그 먹는 아기들이 다 사망하고 맞아요. 했던 그때 네. 사건이 엄청 기억나요. 큰데. 네. 맞아요. 정말 저도 그 일을 직접 접하면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때 아마 피해자가 통계가 된 수가 이제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그게 한 2008년도에 일어났었고, 근데 또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가짜 분유 사건. 네, 네. 그 사건은 정말 영유아가 수십 명이 이제 죽고 대두증 피해자를 속출했었는데 정말 제가 그 두 시기에 다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게 너무 크게 세상에. 일이 커져서.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이 자국 우유 안 되겠다. 국내산 우유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무조건 우유는 수입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네. 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중국 우유업계의 투톱인 이 먹류와 1위 유업은 잘 살아남았는데요. 이 두 기업은 각각 뉴질랜드와 덴마크 등에서 이 외국계 기업과 협력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남나 싶었을 그때 그 무렵에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나는 안 걸릴 거다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결국 우리의 그 먹류도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필 이제 우유 업계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을 때 그나마 먹류가 좀 살아남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이제 그러면 그렇죠. 사고 친 거예요? 네. 어떤 사건이었죠? 멜라민 파동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2011년도엔 이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출시되는 유제품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했는데요. 이 다름 아닌 먹류에서 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발암 물질이요. 네. 네, 또 정말 충격이 연속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우유가 발생되고 나서 이제 먹류에서 진짜 공식 사과를 하고 그 우유를 제품을 전부 다 이제 소각 처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얼마 또 지나지 한 1년 뒤쯤에 그 유통 라인에서 이미 유통기한 다 지나간 우유를 이제 날짜 변경을 시켜가지고 조작했군요. 또 조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조금 이제 사과를 해서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이제 유통기한 조작한 하는 일까지도 생겼죠. 네, 중국의 유제품 시장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던 때에 멜라민 파동을 시작으로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이른바 암흑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먹류가 암흑기를 더 칠흑 같은 암흑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쉽게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 시장을요.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정부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천지개벽이라고 불릴 만큼의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좋은 소식 들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희망이 있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함께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 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천지개벽의 구조조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품질과 생산 능력 그리고 국제화에 앞서 있는 기업들은 거대 기업으로 좀 육성을 시키는 반면 기준 미달의 중소업체들은 대거 퇴출을 시키면서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만 남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바로 먹류였습니다. 야스리라는 중국의 유제품 업체를 약 1조 7,7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해요. 분유 비중이 적었던 먹류는 야스리를 인수한 후에 분유 시장까지 공략하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유제품 시장과 먹류 계속 좀 안 좋은 얘기가 들었다가 갑자기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금 야스리도 중국에서 꽤 큰 기업인가요? 어느 정도 일단 분유 기업 중에서는 인지도가 꽤 있는 브랜드고요. 네네. 거의 한 중상위급 정도 되는 분유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분유 브랜드인 주맥스를 인수해서요. 중국 분유 시장의 판도를 좀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수입 분유가 점령하고 있는 중국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로 인해 어떻게 그 먹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제가 주변에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자국 그 우유를 먹는 것이 조금 네. 불안하다. 아직까지는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아직 자기들도 한국 우유를 먹는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또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먹류가 이렇게 복잡한 미묘한 상황에 좀 놓여 있잖아요. 네네. 중국의 취준생들이 이 먹류 입사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인지가 궁금해졌거든요. 궁금해요. 네, 그 입사는 그래도 먹류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제품 유제품 기업이고 기업.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회사예요. 네. 네, 그런 문제가 터졌어도 그래도 꾸준히 중국 탑을 거의 1위랑 똑같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취준생들이 뭐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네. 그걸 굳이 이런 일이 터져서 기피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대기업이고 네. 일단 지원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의 대기업들이 주로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의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는 면접을 많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그룹 면접, 개인 면접, 아니면 압박 면접 여러 가지 면접을 보고, 근데 한국도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임원 면접이나. 근데 제가 특별한 점을 고른다면 영어 성적은 웬만하면 다 영어 말하기 면접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수치보다는 토익 점수보다는. 예, 실제로 영어 말하기 면접은 거의 지금 거의 모든 대기업이 다 꼭 통과하는 면접으로 보고 있어요. 네, 먹류도 사실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이 먹류를 쉽게 등질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인들이 먹류를 버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류의 류건성 회장이 일찍이 자선 사업에 눈뜬 사람이었어요. 네, 보유 중이던 주식의 대부분을 좀 팔아서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한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좀 실천해 왔다고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재단인 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했어요. 예, 그 재단이 2010년도에 워런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만든 되게 유명한 재단인데요. 네. 이곳에 우리 먹류의 류건성 회장님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 정말 그 살신성의를 몸소 실천하는 회장님으로 아직도 그래도 중국인들한테는 그래도 뭐 평판이 좋은 이런 회장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짜 회장님의 어린 시절처럼 아직까지 먹류가 이제 우여곡절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사건들이 여유히 가라앉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회장님의 먹류의 행보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 가져올지 많이 기대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키즈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서 현재는 키즈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음에 공연 기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5명의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공연팀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쪽에서 먼저 저희 쪽으로 연락이 닿았고요. 오셨고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 땅을 딱 밟았어요. 근데 처음 이제 가고 나니까 뭔가 현실감이 없는? 어머 이거 싫어요? 막 이런 느낌 들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큰 정말 대륙의 스케일로 우와. 그 쇼케이스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론 매체에서도 몇백 개의 언론 매체가 사실 취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거의 한류 스타급 네. 같아요.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 문화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대륙 진출에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야에서 활약 중인 분이 나오셨을까요? 궁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보우 컴퍼니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이름만 들었으면 당연히 남성분이시겠구나라고 맞아요. 추측을 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레인보우 컴퍼니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너무 궁금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레인보우 컴퍼니는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치어리딩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과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2008년에 저희가 5명의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공연팀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팀원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키즈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서 현재는 키즈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음에 공연 기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들어보니까 또 이런 치르딩과 또 걸그룹 접목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 뭐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분야를 하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팀원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친구들이 아역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올바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사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하고 있는 내 아이가 다른 외부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엔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바른 환경에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이랑 그다음에 걸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걸그룹을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 반응이 꽤 좋았어요. 공연도 아이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아이들이 조그맣게 율동만 해도 사실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연을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대에서 하는 모습에 있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 공연에 대한 횟수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걸그룹 또한도 아이들이 좋은 실력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본인의 치어리딩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걸그룹을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네. 뭔가 좀 궁금한 게 원래 이런 키센터에서 혹시 관심이 있었던 거
처음에는 키즈엔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도 치어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누렸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즐겁게 또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 분야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또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이 연결이 돼서 걸그룹까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걸그룹이라는 단어가 되게 반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걸그룹 팀은 어떤 팀인 거예요? 저희 팀은 초등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키즈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치어리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보컬, 댄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트레이닝을 받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돌처럼 똑같이 활동을 저희가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방송 좀 잘 못 나오신가 싶기도 해요. 약간 원래 우리 대륙 진출 프로젝트인데 네.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단어 안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그게 계속 궁금했는데 여기 나오셨던 다른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륙 진출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신 데 난 반해서 중국 갔다. 중국 배웠다. 언제 중국 이야기가 나오나 살짝 궁금했거든요. 네. 저희가 걸그룹을 만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한국에서 홍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홍보 진행을 하다 보니 중국의 회사 측에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귀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쪽에서 먼저 저희 쪽으로 연락이 닿았고요. 오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치어리딩 걸그룹이 중국 진출의 꿈을 이룬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중국 진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좀 새로운 기회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중국 진출을 사실 생각하고 걸그룹을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저 또한도 도전해보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도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좀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계획했던 거 아니라면 네. 뭔가 좀 이제 그냥 연락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럼 좀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뭐 우리 가라는 건가? 네, 아닌 건가? 맞아요. 고민했을 것 같고. 처음에는 그 연락을 받고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까? 사실 의심도 많이 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그 파트너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열이나 열정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실 도전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기획사 측과는 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중국 기획사가 이제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으로 저희를 보러 오셨어요. 저희랑 아이들 한번 보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첫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근데 상상해보면 뭔가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의심도 했다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진짜 아이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미팅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대표님이 저희 회사로 직접 오셔서 저희가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의심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네. 그래도 굉장히 서로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다 보니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남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이제 오고 왔는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서로 생각하는 조건이나 뭐 기준 이런 거 많이 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어떠한 상업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미팅을 진행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저희 걸그룹을 보시고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드셨고 어떤 것들을 중국에서 해보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또한도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대륙에 진출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미팅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 어려운 대화들을 중국어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로? 중요한 질문. 그러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미팅이 한국말로 오로지 한국말로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중국 대표님께서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신 분이어서 네, 한국말로 미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한 사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확 이제 온 거잖아요. 네. 진짜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 이게 들어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랑 네. 걱정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기회 앞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두려운 부분보다도 사실 설레이는 기분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그 땅덩이만 봐도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설레였고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 정신을 가지고 즐겁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중국을 원래 접했던 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어쨌든 지금 중국이란 나라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워낙 한류 바람이 또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가 진출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 보여질 수 있는 부분,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치중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중국 진출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팅 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중국 진출까지는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준비하셨나요? 뭔가 좀 중국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 좀 준비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나요? 따로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사실 기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에 충실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중국어는 자기소개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들한테 중국어 트레이닝을 조금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가수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빨리 배우겠네요. 네, 그죠. 어리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중국에도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 진출을 앞두고 혹시 참고했던 팀이 있다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팀을 네. 카피를 한다든지 참고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독특한 컨텐츠를 가지고 사실 그룹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을 때 달랐던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도 사실 귀엽다. 요 정도에서 사실 많이 머물러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첫 번째 메리트가 외국인이라는 메리트가 저희한테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한 모습으로 봐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 준비하신 거죠? 이제 그 미팅부터 그다음에 진짜 진출을 이루어질 때까지?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딱 1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딱 가셨는데 네. 뭔가 좀 가기 전에 물론 좋은 마음이 있겠지만 또 이제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걱정했던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저희는 가장 안전. 걱정이 됐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첫 방문했을 때 저희 그 걸그룹이 이제 5명의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1대1 전담 마크를 할 정도로 스텝이 아이들보다 사실 더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정작 아이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좀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나요? 사실 아이들은
저보다는 덜 떨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맞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라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많이 떨렸지 아이들은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첫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 땅을 딱 밟았어요. 근데 처음 이제 가고 나니까 뭔가 현실감이 없는, 어머 이거 실화야? 막 이런 느낌 들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확실히 제가 중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대륙의 스케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쇼케이스를 처음 했을 때 한국의 쇼케이스 정도의 그 규모를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굉장히 또 한국에서 유명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겠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쇼케이스를 갔는데 너무나도 큰 정말 대륙의 스케일로 우와. 그 쇼케이스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론 매체에서도 몇백 개의 언론 매체가 사실 취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거의 한류 스타급 네.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그 이후의 활동을 굉장히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기대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반응은 좀 어땠나요?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는 했지만 네. 한국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서 이 친구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쟁이 있기도 했고 그 이후에 쇼케이스 이후에 중국에서 저희 걸그룹에 대한 카피 그룹, 그다음에 메인 컬러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의 카피 그룹도 굉장히 많이 순식간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정말 굉장히 흡수력이 좋구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서 한국 걸그룹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더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꼬꼬마 어린 친구들이 첫 무대를 멋지게 마쳤을 때 이제 기획 담당 또 교육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엄마 미소 막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은데. 네, 엄마 미소도 그렇지만요. 사실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 처음에 방문했을 때 쇼케이스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떨지 않고 잘해주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내 배 아파서 난 아이처럼 정말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땅을 밟았는데요. 아쉽게도 맞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중국 진출기 마저 들려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바쁜 일정 와중에도 저희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는 얘기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초에 걸그룹 오디션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서류로 신청한 인원만 6,000명 정도가 오디션에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운 점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배우고 느끼는 점이 더 많은 것 같고 데뷔한 지 3달 만에 카피 그룹이 벌써 나와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럼 약간 중국의 인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그룹들의 중국에서의 인기는 소녀시대나 엑소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 정도. 그 그럼 좀 정도입니다. 사인 하나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사인 학고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짤짤 바이바이.